글쎄요, 뭐 기사는 저희 이제 하는 일이니까요. 어떻게 사람들이 이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도 어떻게 평가할까에 대해서는 잊고 살 때가 많죠. 왜냐면 그게 미투 운동이라고 명명화가 됐잖아요. 이런 가운데서도 이제 스포츠 내에서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다들 생각은 했는데 실제로 그게 현상으로 드러났다는 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조재범 코치에게 폭행뿐 아니라 고등학생 때부터 4년 가까이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제보를 받았던 게 2018년 말이었어요. 그때 제보를 받고 엄청난 수기 기간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더 주목을 받는 사건일 수밖에 없었죠. 저희가 이거를 마치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보도를 한다는 거는 저희가 보도를 하는 이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그 구조적인 맥락을 짚고 대안을 제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 기사도 그렇게 써야 된다라고 방침을 정한 거였어요. 뭐 가장 대표적인 게 피해자의 인터뷰에 집착하지 않는다. 즉, 그래서 저희가 그 변호인 인터뷰로 가름을 한 측면이 있었고요. 또 성폭행이라는 단어보다는 성폭력으로 설명을 한다라는 부분. 또 사건이 터진 현장에 가서 영상을 찍고 그런 기자들 가면 손가락 하면서 이렇게 하는 이것도 사실상 피해자 입장에서는 다시 사건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2차 가해나 마찬가지라고 저희는 판단을 해서 사건 현장에 찾아가는 그런 일은 하지 말자. 그런 원칙을 세워서 보도를 했습니다. 먼저 스포츠 폭력이 잉태되고 학습되는 곳, 학교 운동부의 합숙소라는 공간의 문제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정경윤 기자입니다. 첫날 보도를 하고 난 다음에 폭행건의 다른 피해자 선수들이 있었어요. 내 코치를 믿을 수밖에 없고 코치의 반기를 든다는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폐쇄적인 조직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폭행을 피해를 당했던 사람들도 이 가해자에게 선처를 해달라는 합의를 이제 해주려고 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폭행건에 있어서도 엄벌에 처해달라라고 이제 오히려 탄원서를 냈죠. 합의를 취소해달라 판사님한테. 이 문구가 전 되게 강렬했어요. 이렇게 좀 조직 문화를 하나씩 깨뜨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통과된 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스포츠 윤리센터라는 걸 설립하는 건데 성폭력 사건이 터지면 외부 인사가 그걸 하게 돼서 선후배 관계 이런 게 좀 덜 영향을 주게끔 만들어 놓은 제도적 장치가 생겼거든요. 물론 그거 하나 만들어졌다고 체육계 문화가 바뀌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인식이 변화하는 거는 어려운 일이지만 어쨌든 그 첫 단추는 제도의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언론이 기여하는 것도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저는 지난해 스포츠 성폭력 연속 보도를 했던 SBS 정경윤 기자입니다. SBS 이슈 취재팀 이경원 기자라고 합니다.